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진원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령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종목 진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당첨되실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지금 빨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더 좋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자, 그러면 1부 때 예고해드렸던 종목, 바로 이 AI 쪽과 또 연결이 돼서 최근에 아주 강한 시세를 뽑아낸 한글과 컴퓨터 보겠습니다. 네. 5984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14,800원에 사셔가지고 깔끔하게 43%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네. 10% 비중이시네요. 네. 네, 한글과 컴퓨터 계속해서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9% 올랐죠. 어제 상한가 가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청자님도 이제 다시 한번 수익을 보게 되신 상황이에요. 아이고, 근데 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까? 숨은 AI 수혜주라는 걸 미리 알고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미리 그 소문을 듣고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기다리셨고요. 그 기다림의 보답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남들 갈 때 왜 이거는 못 가나 좀 답답을 하셨는데 이제야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이 AI 수혜주로 상승 흐름을 즐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선 두 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네, 분할 매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네. 가고요. 네,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은요?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근거 좀 들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지금 가격부터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갑자기 AI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특히 그러니까 GPT 스토어가 이제 1월 10일 날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강력한 어떤 모멘텀으로 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이 한글과 컴퓨터가 투자한 두 개 회사가 다 AI 관련인데 이것이 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포티투마루라고 해서 생성형 AI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시리즈 B로 이제 들어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LG U+나 뭐 네이버 쪽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은행 같은 은행 뭐 제도권 그런 은행 이런 쪽 금융권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 그런 우량한 그런 회사인데 여기 고객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어떤 AI 발표 이슈까지도 있어서 뭐 겹테마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뭐 급등이 지금 2일 연속으로 나오는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자문서 1위 업체 클립소프트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이번 1분기부터 이제 잡힙니다. 한글 컴퓨터에. 그래서 이제 이 클립소프트를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22%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중앙부처들, 정보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예산 회계, 리포팅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고 일본 진출권 그런 어떤 기대감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엇보다도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챗 GPT 스토어 이제 입점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입점을 추진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좀 AI 다른 관련주들하고 같이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도 실적을 보니까 뭐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예상 매출액이 2,630억에 영업이익이 416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546억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그런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온다고 했는데 4분기 어떤 실적도 매출액이 859억에 이제 영업이익이 176억이면 상당히 뭐 양호합니다. 뭐 이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3.6%, 543.9%나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실적 이슈까지 좋아서 좀 버리기는 좀 팔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분할 매도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매도한다면 그냥 당장 매도라고 하는데 네. 분할 매도를 제가 목표가 23,000원까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자, 분할 매도 나왔고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좀 더 가져가 보자는 관점이시거든요. 어떠한 좀 매력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목표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23,500원 정도 좀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앞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엊그제 나온 그 기사 내용 같거든요. 그 거대 언어 모델에서 포티스 뭔가요? 그 전략적에 합력하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숨은 AI주로 보고 사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짐작한데 샀던 이유 자체는
본래 한국의 컴퓨터 자회사 한컴 MDS 테크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MDS 테크요. 저도 이제 그 회사를 주목을 했거든요.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한컴 자회사이면서 그 AI라든가 그 회사가 본래 그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이라도 작동하는데 관련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컴퓨터 내에 AI 쪽에 나갈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한컴 MDS 테크를 좀 관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주식도 최근에 떴어요. 30% 정도 떴는데 한컴 MDS 테크 자체가 그 ARM이라든가 TSMC사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국내 단독 파트너사입니다. 진짜 움직였어야 되는 게 기술은 여기다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아마 그 분이 샀던 것 자체가 매각한지 모르고 샀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근데 저같이 알고 산 사람은 저는 한컴 MDS 테크를 관심 갖고 있었는데 물론 그 정도 이제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가니까 그 정도 30% 떴어요. 근데 이제 앞서 한글 컴퓨터 뜬 이유 자체가 이제 포티스 그 테크인가요? 그 회사 투마루 엊그제 인수했다 그게 기점으로 주가가 뜬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별개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니 그 회사 인수해서 AI와 관련 쪽에 진출한다는 그 재료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떴지만 제가 보유견 자체가 이 회사가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서 주가 많이 올랐지만 PER 단위 12배밖에 안 돼요. 충분히 15배 정도까지 재료가 붙었으니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가격 15배 정도 해당되는 가격이 주당 EPS가 1,600원이거든요. 네. 15배 정도 곱하면 24,000원 가지면 되는데 근데 차트로 본다 한다면 지금 딱 지금 23,500원대가 딱 걸리는 선입니다. 그러면 딱 23,500원대 정도까지는 기업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당장 가기 힘들더라도 좀 눌림목 조정받으면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23,500원 정도 전후해서 매도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절가는? 이거는 선절 가격이요. 그 2만 원을 일단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잠깐 19,800원 정도를 이가를 좀 제시해 들어오시는데 여기가 이탈하면 깨질 거예요. 잠깐 누리목이 나오면 아마 장중에 잠깐 2만 원 아래다 내려갔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19,800원 정도 전후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처음에 차익이겠죠. 익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글과 컴퓨터 지금 40%가 넘는 이 수익 구간을 어떻게 활용해 볼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면요. 자 먼저 시작한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할 매도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없는 상태에서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박준현 운용력 역시 목표가는 비슷합니다. 23,500원. 우선 보유 의견이고 손절가 19,8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사전 접수 종목 한글과 컴퓨터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반드시 남겨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상황들 남겨주시면 맞춤형으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가능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전화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명신산업이요. 네. 2600원에 600원에 50%입니다. 네. 아니, 작년 말쯤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뒤입니까? 그 전에 샀는데요. 예. 제가 좀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25,000원 보셨어요? 아닙니다. 아, 2만 2천 얼마 때 샀는데 제가 좀 짧게 물타기를 또 했어요. 한 20초 했습니다. 그래서 예. 비중이 늘어나셨구나. 예, 높을 때 사신 거네요. 자, 그러면 명신산업 어떤 게 좀 제일 궁금하세요? 예. 저번에 작년에 사무일까지 영업이익 꽤 날른다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실적과 그게 연결해서. 답답하더라고요. 예, 올라가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신산업 또 비중도 거의 5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저도 명신산업, CTR 모빌리티 이런 그 테슬라 관련주들, 실적 발표 이슈도 있고 해서 저도 그때 실적 이슈마다 일정이 있으면 계속 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입니다. 특히 뭐 자동차 부품 섹터가 저PR 섹터라 이쪽들이 뭐 실적이 좋아도 뭐 크게 좀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비중이 이제 50%나 되셔서 조금 너무 좀 부담스러우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3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좋지 못했거든요. 북미 고객사의 어떤 생산량 조절, 아무래도 전기차 어떤 수요라는 것이 조금 중국이나 어떤 유럽 쪽에서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부진해지면서 조금 성장세가 좀 둔화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현대차에 납품을 좀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양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신산업이. 그래서 조금 기간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반등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적적으로는 뭐 4분기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전기차 쪽에 좀 수요 부진의 어떤 이슈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월 말 정도에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적으로 저희 국내장은 좀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1월 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뭐 중기 투자로 들어가셨나요? 중장기 투자로요? 예, 저는 뭐 좀 수익 좀 더 내려고요. 뭐 장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짧은 소견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18,200원 되면 한 30-40% 더 해서 단가를 한 19,000원대로 네. 그때 고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대로 내려가지고 네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괜찮나 싶어서 한번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예.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26,000원, 26,650원 정도가 저는 어떤 단기적인, 이게 저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딱 정확하게 지금 평단가가 제가 보는 그런 단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비중이 좀 크십니다. 50%나 되시기 때문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셨다면 충분히 26,000원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같은 거 생각 안 하시고 뭐 평단 정도까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약익조율도 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50% 비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제가 좀 권해드리기는 조금 좀 그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26,000원까지 뭐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셨으면 충분히 뭐 가져가 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양지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있으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모멘텀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발표 전까지 한번 26,000원 혹시나 만약에 그까지 가져가 준다면은 약 손절이라도 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예, 양지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나오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명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호실적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을 때를 노리자고 하셨으니까 요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윤희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LIG 넥스원이고요. 127,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급등 이후에 지금 또 가파르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파란불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을까? LIG 넥스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LIG 넥슨은 이제 방산 쪽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 로봇 쪽으로 코스트 로보틱스인가요? 북미 회사 지분 60%를 아마 3,100억 정도 주고 인수를 좀 하면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쪽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제 10만 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14만 6천 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폭의 거의 반 정도를 쫙 되돌림을 이제 해놨어요. 해놨는데
일단은 예산 이제 방산주 쪽으로 본다 한다면 저는 이제 주가가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로봇 쪽으로 본다 한다면 충분히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작년도에 주목을 받았던 하나테크인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그 고점 돌파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예산은 일단 방산과 관련된 그 수지잔고가 지금 10조 원 가까이 쌓여 있으니까 올해 예산 매출 전망이 그 2조 9천억 정도 되니까 거의 3년치 정도 수지잔고를 작년도 말 기준에 수지잔고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하도 이슈니까 로봇과 관련된 재료까지 감안한다 한다면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다른 하나 테크닉이라든가 종목에서는 밸류 자체는 거의 엇비슷한데 예산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좀 봐요. 다만 좀 아쉬움 있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락폭의 반 정도에서는 최근에 지지가 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약간 아래골 좀 달았어요. 그래서 내일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아마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격 11만 2천원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오면 그 비중이 10%니까 아마 10% 정도 추가 매수 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도보다 단기간에 고점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이고 왜냐면 대형주가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14만 6천 원까지 거의 40% 올라왔으니까 약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뭐 시책 자체도 탄탄하고 또 로봇 관련 이슈를 부각한다 한다면 11만 원대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11만 원 오늘 뭐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11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10%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주가가 바로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13만 원. 그 다음에 13만 원 올해 연말 정도 간다 한다면 이 회사가 올해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단기 수익 2천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PR 단위로 지금 13.6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최소한 뭐 15배, 16배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로봇 쪽으로 본다 한다면. 그래서 10만 원, 5천 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1차적인 추가 매수 부분 자체는 13만 원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직전 고점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14만 원까지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쪽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13만 원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 보유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헉이라고 하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송이님께서 코아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참 여기저기 많이 얽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9,550원이고 비중은 7% 정도 되는데요. 9,000원대 가격대면은 꽤 오래 들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아시아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10,000원도 넘었었던 이제 이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제는 좀 바닥 딛고 다시 올라오지만 시원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아시아는 이제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이 종목 뭐 테마적으로도 많이 접근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코아시아가. 근데 이게 뭐 재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화끈하게 좀 움직임이 있을 때는 테마에 편승해서 좀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뭐 온 디바이스 쪽으로 조금 테마가 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온 디바이스 쪽으로 좀 편입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움직임이 상당히 좀 덜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어떤 실적 부분이 이슈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선 같은 경우에 8,14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 정도시기 때문에 한번 평단을 좀 낮추시는 그런 전략도 좀 좋아 보입니다. 단 실적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차트적으로는 저점은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한 7,000원 선은 계속 지켜주는 흐름인데 어떤 저는 그냥 테마적으로 한 방을 이렇게 친다 그러죠. 그런 어떤 급등은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9,550원 정도까지는 조금 바로 올려주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7% 정도시니까 3%에서 5% 정도 그 정도 한번 물타기 정도 하셔가지고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셔서 반등 시 한 8,000원대 한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한 8,000원 방금 말씀드린 8,140원 정도 선까지 한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약익절 내지는 약손절로 나오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송이님께서는 코아시아와 관련해서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요. 한번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인텔리안 테크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5,020%요.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8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어서 최근에 이 하락이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게 지금 뭐 이제 앞으로 방향을 좀 알고 싶네요. 인텔리안 테크의 한번 전망을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운영형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좀 약간 그래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이거 뭐 길게 보고 투자하신 겁니까? 네, 뭐 이거 매수한 지는 뭐 오래 안 됐는데 예. 뭐 한번 매수하면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2달 정도 있는 보고 편이라. 투자하시는구나 했어요. 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 정부 정책들이 좀 발표가 좀 돼서 그것 보고 사신 거 아닌가요? 했어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우주항공 네.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 자료를 떠나서 그거 보고 사셨네요. 네. 그래서 예. 우주항공 중에서도 그 인텔리전 테크가 또 실적도 다른 네, 종목보다는 좀 괜찮고. 예, 실적 자체도 뭐 다른 AP 유성이라든가 비해서는 상당히 펀드멘털 자체가 가장 탄탄합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따라주고 있는 회사고 회사는 이제 유성통신 안테나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니까 오늘 이제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이 그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사 뜬 거 아시죠? 있어요? 오늘 네, 국회에 네, 통과됐거든요. 그건 알고 예,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처까지 설립이 좀 됐고 또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 정책들이 계속 좀 이슈화 좀 됐으니까 우주항공처까지 설립이 됐으면 이제 재료는 거의 다 노출됐어요. 네. 이제 올해 4월달, 5월달에 경북 사천 쪽인가요? 거기다 설립을 한다니까 그때 뭐 착공할 때 모멘텀이 부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주항공 쪽에 가장 앞서가는 자가 하나그룹이고 하나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최근에 19,000원, 5,600원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누가 물어보셔서 제가 당장 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17,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관련 종목들이 고점 좀 찍었어요. 이 정도 보면 이제 4일 전에 고점 좀 나왔잖아요. 이게 단기 이슈와 관련된 모멘텀으로서는 재료는 좀 노출이 좀 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생 자체가 이제 설립 자체가 국내 유성통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들이 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네네. 그래서 시작이 빠르게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로 본다 한다면 회사가 앞서 이제 실적 자체는 다른 우주항공 회사에 비해서 물론 이제 펀드멘탈로 따지면 하나시스템 자체가 시장을 많이 따라주는 회사지만 하나시스템 자체가 PR 단위로 거의 27배, 28배 되는 수준이니까 싼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아마 PR이 22배 정도까지 좀 떨어져요. 내년도 22배네요. 올해 54배.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53배 정도 되는데 근데 예사는 우리가 우주항공 하게 되면 그 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사가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똑같아요. 이게 고부가치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주항공하면 정말로 팔아가지고 20% 30% 정도 남아야지 이익이 나는 건데 하나 비싸야 되는. 그러니까 회사가 안테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왜냐면 매출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전망으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 3천억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180억이에요. 180억이니까 영업이익률 따지면 5.7%입니다. 이게 100원어치 팔면 5원 7원밖에 그렇죠. 5.7원밖에 안 남아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뭐야? 회사가 매출액은 많이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산업 자체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급속히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주항공 하게 되면 고성장 산업이고 고부가치 산업으로 생각해서 이쪽에 너무 배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예산 앞서기다 실적이 꾸준히 따라주는 회사니까 아마 중장기로 실적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실적 전망치로 봐서는 충분히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올해 추정 실적이 PER 단위로 2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한 25배 정도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그럼 현재 주가 7만 7, 8천 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약 9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그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단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고점 자체가 상당히 저항선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2, 3개월 정도 보고 있다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고점이 아무래도 82,000원대가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그냥 길게 본다 한다면 적정 주가가 이제 95,600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차트로 본다 한다면 올해 작년도 9월달 정도에 92,000원대가 고점이 이제 나왔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펀더멘탈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9만원대까지 좀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는 82,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기업과 산업적인 분석 그리고 목표가 체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82,0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9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래도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리지 말고 내가 물자 님께서 네. 지난번에도 물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죄송한 얘기고. 올해 새로운 모토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요번에는 윤성 FNC를 한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114,370원에 비중은 15%인데요. 물리셨군요. 예. 아, 또 물렸어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가격, 약간 이렇게 등락했었을 때 가격대에서 사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요. 자, 평단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오래 보는 종목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손절은 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윤성 FNC 26만 8천원까지도 갔었던 이 종목이 지금은 1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2차전지 장비 업체죠. 뭐 유명한 업체입니다. 뭐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우선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2차전지 섹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마주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반도체 뭐 쉬거나 제약바이오 쉴 때 한 번씩 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술적으로 한번 튈 때 그냥 빠져나오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94,000원 정도 선입니다. 제가 보는 건 만약에 이 선을 깨면은 좀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94,000원 정도 손절가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한 106,000원 선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깨고 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손절을 치고 다른 거를 기회비용 때문에 봤을 텐데 이건 조금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19,000원까지는 한번 이렇게 앞에 보시면 뭐 12월 달에도 지금 2번 정도 이렇게 한번 급등세가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 그때에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산 평단가에 만약에 오지 않았는데도 급등이 나오면은 저는 약손절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4,370원인데 비중이 뭐 그렇게 뭐 작은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물타기 같은 걸 하지 마시고 114,000원대 가지고 계시다가 뭐 113,000원이라든가 114,000원 정도 뭐 평단에 오지 않아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것 아니면 약익절 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84%나 어떤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지금 140%나 급증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하고 어떤 유럽 매출이 좀 이번 분기에 좀 단기적으로 어떤 좀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뭐 중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해드린 전략 94,000원 손절가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성 FNC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자빈님 종목을 남겨주셨는데요.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9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오늘까지도 하락하면서 7만 원대까지 71,600원에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섭니다라고 하셨는데 LX 일렉트릭 지금 계속해서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종목 주가 떨어질 때 사야죠. 그래요? 그렇죠. 손절할 주식은 아니죠. 안타까운 주식인데 네.
일단은 LS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지주사 성격인데 그 자회사들이 상장이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핵심 자회사가 LS 전선이고요. 거의 지분 아마 100%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회사인 LS 엠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트럭터. 거의 아마 지분 아마 9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LS 엠랜드신가요? 그 전기동 회사 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 지분은 아마 40~5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 기계 업종이 뭐냐면 변압기 회사들입니다.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성중공업이 지금 거의 신고가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한 10배 가까이 저점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뭐 1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뭐냐면 변압기 회사예요. 전략기 회사.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예, 미국 쪽에 오래돼가지고 좀 새 거로 다 바꾸고 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LX 일렉트릭이라는 회사 가치만 본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LS가 시가총액이 지금 2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건설사업부가 있거든요. 반 정도가. 네. 예. 그러니까 재무대행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3조 2천억입니다. 근데 그럼 LS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LS 대표라고 한다면 자회사들 다 떼어놔가지고 상장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고 집에서 남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겠는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LS가 그만큼 제 말은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엄청 싸다는 겁니다. 예, 자회사들이 상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상장 회사들 다 알짜 회사들이거든요. LS 엠톤이라든가.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5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8만 원까지 반토막 떨어졌는데 이때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는 이슈 때문이었어요. 예. 그때 LG 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사업에 관련 진출 이슈 때문에 갔던 건데 현재 주가 자체는 팔아서는 안 되는 가격이고요. 네. 비중 10%밖에 안 되는데 LX 일렉트릭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LX 일렉트릭 저는 LX 일렉트릭이 상장됐네요, 그러니까 네. 예, LX 일렉트릭 상장 제가 잘못 봤네요. LS 차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LX 일렉트릭. 나름 비슷해요. LS랑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네. 그렇죠. LS 일렉트릭. 네. 네, 이 종목도 1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렇죠. 7만 원까지 내려와서 반토막 나 제가 있는 못 봤네요. 상황이거든요. 네. 시가총액 2조 1천억. 예, 이 회사가 변압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상장됐네요. 앞서 LS가 지분을 44%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비교가 나오죠. 그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딱 세 개 회사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앞서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 자체는 매출액의 반 정도가 과거에 지능기업 인수했던 부분이 반영이 좀 돼 있는 회사고 현대 일렉트릭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이 아마 아직 4분기 실적이 제가 추정을 해보면 조금 좋게 나올 거예요. 영업이 1,000억 정도 나올 건데 PR 단위로 18배입니다. 그 다음에 내연도 실적 기준에서 12.5배예요. 그러면 LX 일렉트릭하고 비교하면 LX 일렉트릭은 올해 작년도 실적이죠. 작년도 2023년에서 PR 10배 단위 수준이고 올해 지금 9배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LX 일렉트릭 주가가 훨씬 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좀 사야죠, 그래서요.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옛날에 이 회사가 LS 산전이라는 회사였을 겁니다. LS 산전이라는 회사가 LS 일렉트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했었는데 이건 추가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앞서 LS도 좀 마찬가지고 이건 뭐 손절할 주식 아닙니다. 매물치로 본다 한다면 8만 8천 원, 9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비중 10%인데 물타기 하세요. 이 정도까지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가 딱 정이네요. 아마 이 가격대에 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 우리 시장에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전체 거래가 많이 집중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7만 1,000원대는 거의 이 회사 업황 자체가 여전히 전력 쪽에 변압기 쪽이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 접근하시고 9만 8,000원 정도까지 우리 시청자가 매수한다 하면 물타기 한다 하면 매수 단가 자체가 아마 8만 한 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좀 내려오겠네요. 충분히 뭐 10% 이상 15% 정도는 수익을 좀 내고 올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LX 일렉트릭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차점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88,000원, 9만 원입니다. 자, 다음은 이게 전문가님이랑 제가 어제 얘기한 거잖아요. 예, 안단태님께서
저희가 이제 K라면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 이러면서 농심을 지금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네. 현재 횡보를 지속하는 농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상당히 하락한 후에 회복하고 있는지라 다시 내릴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할지 그리고 그쵸. 모멘텀은 있는지 어제 방송 안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제 전문가님께서는 농심과 그리고 오뚜기 그리고 사양식품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농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겠네요. 네, 저희 그 이슈 플로우에서 제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제 오뚜기 쪽이 이제 네. 북미 매출을 좀 신경 쓸 거다 하면서 추세적으로도 괜찮고 차라리 이제 오뚜기를 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농심은 조금 이젠 중기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3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올해에도 작년 매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속이 될까 이 의구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라면이나 있던 식품 쪽은 제가 K컬처 얘기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꺼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뭐 이제 1조 넘게 라면의 어떤 매출도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 이제 북미에 공장 신설과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 시점, 그때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어떤 마케팅 어떤 비용의 어떤 증가 뭐 이런 부분 실적은 좀 부진의 어떤 그런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부진한데요. 4분기 실적은 조금 이제 조금 완화가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의 어떤 지출 정상화 어떤 이슈도 있어서 4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가격은 39만 4천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40만 원 밑에서 뭐 사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조금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장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어서 추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렇게 북미 어떤 시장의 어떤 진출 기대감이라는 것이 좀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 실적적으로 부진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낮은 가격에서 보신다면 좀 보시고요. 좀 장기 평선을 좀 이탈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은 내려오면 보신다기보다는 좀 추세가 좀 꺾이는 거니까 지금 40만 원대지 않습니까? 요 선을 좀 지켜주면서 오히려 고개를 들고 뭐 장기 이평선 한 120일선 그 이상으로 조금 고개를 좀 들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일 때 차라리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K컬처가 이제 음식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뭐 바로 이제 꺼지는 그런 이슈가 아니긴 하나 추세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미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돈을 제일 못 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네. 농심은 또 끝까지 가져가실 거라면 이제 증설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요거 체크하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는데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영선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18,700원에 비중 15%, 18,700원 가격대는요. 2022년도의 가격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고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내려왔죠.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 나오면서 14,000원 근처까지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의 이제 포인트 자체는 중요한 것 자체가 예사 유상증자가 걸려 있거든요. 유상증자 작년 아마 12월 20일 정도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유상증자 비율이 아마 31.78%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천주 갖고 있으면 약 320 정도를 유상 신주를 아마 현재 발행 가격이 나중에 정경이 좀 되겠지만 현재 가격이 아마 9,500원 정도 될 겁니다. 신주 기준일이 아마 이달 1월 26일인가 정도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일이 3월 26일이에요. 그럼 이 종목을 신주를 받아야 되냐? 저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사가 신주 발행 주식수가 1조 4천, 그러니까 1억 4천만 주거든요. 예사 발행 주식수가 3억 5천 7백만 주니까 상당히
대형 중에서 상당히 큽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4천억을 자금 조달하는데 이 회사가 왜 증자를 하겠어요? 1조 4천억. 그만큼 재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1조 4천억을 그럼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증자를 하게 되면 사용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보시게 되게 되면 시설 투자 쪽에 OLED 시설 투자 쪽에 아마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 자금에 5천억, 그다음에 남은 채무 상환에 4천억. 그러면 1조 원 정도가 그냥 그 채무 상환에 들어가. 근데 예상 부채가 얼마냐면 네. 현재 부채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28조 원입니다. 그 1조 원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350%예요. 저는 이거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제 이제 에quity 투자를 주가 사서 올라왔는데 증자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있고 3월 26일 날 신주 물량 나올 때까지는 전 주가 못 가요.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2조 5천억 적자 났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790여 영업 흑자에다 단기 순수리 2천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IT 협방이 좋아지니까 작년보다는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그러면 2025년도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2025년도에 영업이익 5,700억 원에 단기 순이 1,500억입니다. PR로 계산해 보면 현재 32배인데 유통 물량이 증가된 걸 감안하면 50배가 넘습니다. 주가 가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은 저는 매도하셔가지고 증자를 안 받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분은 워낙 지금 18,000원 사셔가지고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셔가지고 증자를 안 받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반대하고 싶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결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